안녕하세요. 한수원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봉투모의고사 1회에요. 수리능력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푸실 때, 그죠? 옆에다가 먼저 풀어보고, 또 한 번 풀어보고, 또 한 번 풀어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몇 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 번 풀고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긴 조금 아까워서 조금 몇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시간이 분명히 모자랄 거고,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더 빠를 거고, 세 번째 할 때는 완전히 빠를 거예요. 그죠? 왜냐면 문제 자체도 익숙해질 뿐더러 문제 푸는 스킬도 막 늘어났을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면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문제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맞춰서 거의 1분당 한 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일부분은 한 20초, 10초 내에 풀어야 되고요. 어떤 문제는 1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요 문제는 여기다가 시간을 토스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구나. 얘는 시간을 어찌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갖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걸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눈치 빨리 채는 게 여러분 합격이 어찌 보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럼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되고 요건 좀 걸리겠는데 그럼 무조건 패스해야 돼요. 처음은요. 무조건 패스하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걸 많이 풀어놓은 다음에 쫙 돌린 다음에 여러분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생기는 것들, 조금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략적으로 한 3턴, 4턴 정도로 여러분 나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턴에는 정말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턴에는 그네도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세 번째 턴에 조금 걸리는 것들, 네 번째는 이건 찍기 아니면 아예 버려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그래서 네 번째 턴까지 와서 여러분이 고민할 시간이 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성공하신 거고요. 대부분 세 번째 턴까지는 돌고 네 번째 거는 꾹꾹꾹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구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 한수원 시험 항상 그랬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요. 한수원은. 항상 시간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한수원 이제 시험 친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어땠어요? 시간 엄청 부족했어요. 이게 거의 공통적인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주세요 라는 소리고 수리 능력 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분야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리니까 수학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가 아니라 수학이니까 시간이 빨리 땡길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정도입니다. 알겠죠? 네,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회 여러분 수의 능력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요. 네, 일정한 규칙을 찾아 괄호에 들어가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네. 자, 그럼 여기는요. 1, 2, 5, 10, 17, 26 수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수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수열은 무조건이에요, 거의. 네, 거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차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 차이 나네요. 3 차이 나네요. 5 차이 나네요. 7 차이가 나고요. 9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그러면 당연히 11 차이가 나야 되는 그런 찬스죠. 그러면 몇이 나오나요? 3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얘가 그러면 37이 우리가 너무 쉽게 나와서 37이 나왔는데 답에 없어요. 만약에 37이.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규칙 말고 다른 쉬운 규칙이 또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공식을 통해서 여기는 앞에 거에 제곱해서 뒤에 거에 뭘 빼고 막 하면 여기 어떻게 다 돼 라고 어렵게 구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쉬운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어려운 풀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쉬운 풀이랑 어려운 풀이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갑자기 생각을 어렵게 해버려서 어렵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성립해요. 답을 구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풀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루트로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그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구하려고 했던 그 답이요. 우리가 어렵게 구했을 때 만약에 이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 사람도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보기가 제일 중요해요. 보기에 내가 구한 답이 있으면 100% 답이에요. 그거는. 알겠나요?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요. 일단 내가 구했을 때 답이 나왔다. 그럼 걔는 답이라고 보시고 내가 구할 때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른 방법 생각했구나. 하지만 어려운 방법으로는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무조건 거의 쉬운 방법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에서만 여러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쉬운 문제라서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일정한 규칙을 찾아 괄호에 들어가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원래 이게 여러분 군수열 개념인데요. 저게 1군, 2군, 3군이라고 본다면
얘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 된 녀석인데요. 이거 원래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엄청나게 쉽게 나왔어요. 왜일까요? 8 더하기 5를 더했더니 13이 나오죠. 오, 앞에 두 수 더하면 뒤에 거 나오네. 9 더하기 7은 16 나오죠. 너무 허무할 정도예요, 여러분. 7하고 4니까 답은 11일 거야 라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너무 쉬운 문제 유형이고요. 조금 뭐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걸 뺀다, 막 이런 것도 막 은근히 등장하고, 앞에 걸 세제곱하고 뒤에 걸 더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은요, 가장 큰 수. 만약에 여기가 3개의 숫자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가장 큰 수가 어찌 보면 답이라고 보셔도 일반적이긴 해요. 이걸 답으로 만들어 놓고 얘랑 얘를 갖고 막 요리를 하는 겁니다. 얘는 제곱하고 얘는 2배 해보고 얘는 여기서 빼보고 더해보고 곱해보고 막 이런 걸 여러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유형의 군수열은요. 나눗셈이에요, 여러분. 나누기를 하는데 나누기를 하고 나서 몫을 적을 때도 있고요. 나머지만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 생뚱맞게 4 이렇게 돼 있고요. 3 하면 1 이렇게 적혀 있어서 4에 3 빼면 1인가 봐 라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게 해놨다가 12 네 여기 5 해주면 여기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죠? 네, 갑자기 뜬금없어져요. 그러니까 얘한테서 얘를 나누고 나머지를 적었습니다. 이런 소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은 녀석이 등장할 수 있는 게 그게 나눗셈에 대한 몫과 나머지가 나올 때가 좀 그래요. 그거 빼고는 웬만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조금 쉬운 것도 아니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열리는 잠실 야구장에 네, 관중들로 가득 찼고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말을 안 읽어야 되는 건데요. 요 첫 번째 말 아예 안 읽어도 돼요. 그죠? 총 관중 수가 3만 명이었고 남녀 비율이 7대 3이었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10덩어리 중에 7덩어리가 남자, 10덩어리 3덩어리가 여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얘를 10으로 나누면 3,000명이에요. 그럼 남자가 2만 1,000명 돼 여자가 9,000명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남자, 여자 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 관중의 3분의 2가 치킨을 사 먹었대요. 그럼 여기에 3분의 2가 사 먹었으니까 2만 명이 사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2만 명 중에 그 중에 4분의 1이 여자 관중이래요. 그럼 여자 관중이 5,000명이 네, 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2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러면 15,000명이 남자 중에 치킨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남자 중에 치킨 안 먹은 사람 6,000명, 여자 중에 치킨 안 먹은 사람 4,000명, 요 녀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중 야구장에서 치킨을 사 먹지 않은 남자 관중과 여자 관중의 차이는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이거 두 개 차이 구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쉽죠? 네, 6,000, 4,000 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네, 2,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 문제는 여러분 그 몇 초 정도 걸릴 건가요? 아까 위에 문제 두 문제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5초, 10초 내에 턱 끝내되는 문제고요. 얘도 뭐 길껏 해봐야 한 3, 40초 정도면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쓰고 이해하는 게 조금 걸릴 거예요. 계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한 3, 40초 정도. 그러면 벌써 1, 2, 3번 정에서야 여러분 얼마를 시간을 건져야 되냐면요. 거의 한 2분 가까이를 건져야 돼요. 맞나요? 그럼 그 2분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분명히 앞에 나와 있던 의사소통 능력이나 뒤쪽에 나와 있는 조금 수리 능력에서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다가 토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잘 정확히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 씨는 A은행에 거치식 예금을 들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으로요. 이 금액을 전부 12개월간 복리식 정기 예탁금에 넣으려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 모두 고려했을 때 12개월 이후 고 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이율은 대신에 6개월 단위로 달라진대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2개월 적립하려고, 네, 정기 예탁금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6개월 동안은 1.2%로 이자를 받고 7부터 12개월까지는 1.4%로 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죠? 네. 연이율, 달이율, 월이율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월이율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1.012에 6제곱이 나와 있고 1.014에 6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월이율인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원래 1,000만 원이 있었을 거고요. 6개월 동안에 여러분 이자가 얼마가 붙죠? 1.012에 네, 6제곱을 해야 이게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원리 합계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이 녀석이 원리 합계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6개월 동안 흔히 말하는 6개월 동안 묵혀뒀을 때 네,
6개월 동안 받은 원리 합계예요. 원래 갖고 있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원리 합계입니다. 그죠? 그럼 이 금액이 다시 고스란히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또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고스란히 또 무엇이 곱해지냐면 1.014에 또 다시 6개월치에 대한 이자가 또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12개월의 원리 합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1.07, 여기는 1.08, 그죠? 쭉 계산해 줘야 돼요, 일단은. 그럼 1.08하고요, 1.07을 곱해주면요. 7, 8에 56, 제1은 7, 그 다음에 108. 적어주면요. 11556 이렇게 나올 거고 수점이 4자리가 꽝 찍힐 겁니다. 그럼 11556 나오는데요. 그러면 1155만 6천 원이 원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뭐가 붙어요? 네. 일반 과세가 붙었어요. 세금이 붙었어요. 한마디로 이자에 세금이 붙었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세금에 대한 계산을 또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만 세금이 붙냐면요. 여러분 붙은 이자에만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1556000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세금에 대한 내용인 0.125를 곱해주면 여기에 세금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빼줘야 원리 합계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워 보이지만 지저분할 뿐이고요. 그냥 이렇게 막 뭐랄까요? 너무나도 뭔가 철저한 어떤 공식이 들어간다든지 약간 뭐랄까요? 약간 얘는 꼭 외워야 돼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곱했고 원리합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세금 빼면 되겠지. 간단하게 예상은 될 거고 하지만 계산은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부는 충분히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네. 0.12를 곱하면 이거 세 자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115를 곱하겠습니다. 65, 30, 5, 25, 28, 5, 25, 27, 5, 1은 5, 7, 그 다음에 1, 5, 5, 6, 여기도 1, 5,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0, 4, 1 올라가서요. 2, 여기 3에 8에 9가 될 거고요. 1이 올라가서 역시 8이 될 거고 1이 올라가서 7이 될 거고 1 될 겁니다. 소수점은 저희 안 지켜요. 178,940원을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네, 빼야 돼요, 여기서. 그럼 1155600에서요. 네, 17 100만 원까지 넘어갔네요, 제가. 네. 178940을 빼면 되겠습니다. 06, 0이 나오겠죠? 얘가 5니까 7이 나올 거고요. 4니까 또 7이 나올 거고요. 4니까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11377060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377060원. 그죠? 답이 그래서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은 조금 걸리는 유형의 문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무슨 계산이 들어갈 거고 분명히 소수점 계산이 들어갈 거고 분명히 이자 계산까지 다 될 거라는 걸 예상 먼저 했다면요. 과감하게 이거는 지금 풀어서는 안 돼. 첫 턴에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턴에도 풀어서는 웬만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풀 수는 있지만 오래 걸리는 유형의 문제. 3턴째 돌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알아도.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주요 발전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예요. 네모 발전의 2015년 대비 2016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럼 네모 발전만 보면 되죠, 여기. 네. 여기만 보면 2015년 1분기에 비해서 2016년 1분기에 요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증감률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증감률 계산할 때 여러분 98%? 네. 제가 이건 좀 뻥 아닌 뻥일 수도 있는데요. 98%는 여러분 이렇게 풀어요. 이거 증감률 구하세요. 그러면 그럼 11523에서 12297을 빼고 이거를 11523으로 나눠요. 거꾸로 나눴네요. 그죠? 네. 이 98%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적는다는 소리예요. 네. 12297로 나누면서 곱하기 100을 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죠? 98%의 분들이요. 그러면 이건 뻥 아닌 뻥일 수도 있긴 해요. 네. 아무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증감률을 계산할 때 이걸 써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상태에서 계산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시간 이거 적는 게 몇 초 걸렸을 것 같나요, 여러분? 적는 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초는 걸렸을 거예요. 우리는 1초가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적으냐면요. 적어도 이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이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증감률 구해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가로 계산이 어려워요. 무조건 세로 계산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큰 수에서 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또 못 빼요. 큰 수 작은 수를 빼기는 또 쉬워도요. 그럼 1, 2, 2, 9, 7을 놓고요. 1, 1, 5, 2, 3을 이렇게 세로로 적는 거예요. 어차피 빼야 되니까. 증감률 구하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립니다. 두 개를 뺐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네, 끝자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누구로 나눠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얘로 나눠야 되죠, 여러분. 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호, 이쪽에다가 여러분 나누기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해놓고 나누세요. 빼세요. 그러면 4가 나올 거고요. 여긴 7이 나오겠죠? 네, 여기는 또 7이 나올 겁니다. 여긴 1이 떨어져서 0이 나오겠죠. 더 이상 안 나오네요. 그냥 0774예요. 그죠? 네. 774가 흔히 말하는 음수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몇 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증감률이니까 100배를 곱할 거예요. 곧바로 나누려고 태세를 흔히 말하는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적어도요, 여러분, 얘를 다시 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것까지 줄여보자는 거예요. 원래 여기 적어야 되는 774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라는 해석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럼 77400이라고 적고요. 12297로 여러분 나누세요. 여기서 곧바로. 그러면 5, 6. 6은 들어가나요? 네. 6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그죠? 72니까요. 6, 7에 42, 4. 6, 9, 54, 58. 5 올라가고요. 6, 22, 17. 6, 22, 13. 7, 3, 7, 8, 7. 두 개 빼주게요. 그러면 4가 아니라 3이고요. 7이 아니라 6이고요. 1, 8,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3, 6, 1, 8, 0 나오니까 6.2 후반대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6.2 후반대니까 대략 마이너스 6.3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건 거의 3이 약간 안 된 녀석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3만 해도 벌써 답이 3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답을 그냥 일단은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률 구하세요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원래 여러분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맞아요. 보기 부분을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이 뭐랄까요? 답안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할까? 무엇을 체크할까? 요걸 고민하시거든요. 만약에 답안지가 6.3%가 3개, 6.2%가 2개였다. 그러면 아 이건 어차피 겹치네 하고 뒤에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뒤에 거가 혹시 이렇게 40점 뭐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5개가 전부 다. 그러면 뒤에 것만 갖고 계산해서 답을 구하던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래 한 번만 구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기가 전부 다 싹 다 달라요. 같은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이쪽을 구하든 이쪽을 구하든 어쨌든 간에 답은 한 번만 계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유형이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요거 하나 체크해주고 넘어가는 거겠죠. 네, 아무튼요 증감률 구하는 개념을 조금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여러분 한번 증감률 구해보죠. 이번에는요. 또 여기서 증감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했잖아요. 2607에서요. 1848을 빼고요. 어차피 1848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번에는 나누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빼주면 여러분 얼마죠? 800이 아니라 700, 60이 아니라 50,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다 100 빼주면 75,900, 1848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확정 짓는 거니까 거의 4가 줄을 이루니까요. 4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냥 4, 8에 32, 4, 4, 16에 19, 4, 8에 32, 33, 4, 1은 4, 7 이렇게 나오네요. 200이 아니라 198 이렇게 나올 겁니다. 1980이니까 네. 자, 1980이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죠? 1848. 네. 두 개를 빼버리면요. 1320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한 개도 안 들어가니까 41.0 몇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업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41점 몇 정도 나오겠네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쪽으로 확실하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여기서의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증감률을 계산할 때 그 식을 다 쓰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요걸 하나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증감률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해 봐야지 요걸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연습 없이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만한 팁 있잖아요. 요만한 팁인데 그 작은 팁들이 여러분 계속 시간에 어찌 보면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계속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마저도 줄여야 되는구나. 자, 다음 표는 공무원 A씨의 보수 지급 명세서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자리는 여러분 그게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음, 비읍까지고 막 5개, 6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특징이긴 하지요. 근데 얘는 4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큰 특징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기가요. 3개, 3개, 4개, 4개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4개짜리가 다 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띡 틀린 거 나와도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만 틀린 거, 하나만 다른 거 하나만 골라도 답이 나와요. 그게 역시 핵심이죠. 여기서는요. 이 보기들의 핵심이에요. 보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녀석들은요. 뭐가 없는지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일단은 기역도 4개고요. 니은도 4개고요. 디귿도 4개고요. 리을도 4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총 16개예요. 보기 5개, 16개에 어찌 보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동일한 어찌 보면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비대칭적으로 만약에 개수가 나왔다. 그러면 개수가 많은 거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기역이 4개고 니은, 디귿, 리을이 3개씩이었다. 그러면 기역 우선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많은 거 위주로요. 그게 가장 쉽던지 대박이던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씩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여금이 요거 일단 보지 마요. 일반 기여금이 15% 증가한다면 그랬어요. 그럼 일반 기여금 여기죠, 여러분. 얘가 여러분 15%가 증가한다면 공제 총액은 6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여기 계산을 다 해보니까요.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죠? 요거 2개 더해주면 여러분 30만 원이네요. 요거 2개 더해주면 11만 원이고요. 그럼 41만 원에 57만 원이 원래 나와요. 여기 원래 57만 원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네 얘한테 15%를 증가시켜 보래요. 얘를 15% 증가시켜 보세요. 그럼 0.15를 곱하라는 소리죠. 그럼 284000에다가요 0.15를 곱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000, 5, 4, 20, 5, 8에 40, 42, 5, 20, 14가 나올 거고 여기에 네 2840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더해주면요 3이 아니라 426, 0000 소점이 두 자리 꽝 찍힐 거예요. 그러면 42,600원이 올라가는 상태죠. 그러면 57만 원에서 여러분 42,600원이 싹 올라가 버린다면 6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네. 실수령액은 기본급의 1.3배 이상이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15% 가산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57만 원이에요. 자, 여긴 돈이 얼마일까요?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되겠죠? 네. 어허, 별로네요. 네. 이거 2개 더하면 40만 원이고요. 이거 2개 더하면 304만 원이에요. 304만 원에 40만 원 더해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만 원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357만 원인가요? 네. 357만 원에서 57만 원을 뺄 거예요. 딱 깔끔하게 300만 원이네요. 그죠? 네. 딱 300만 원. 그러면 실수령액은 기본급의 1.3배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5300에다가요. 네, 253에다가 1.3을 곱해보죠. 네, 1.3을 곱해줘. 그러면요. 곱해버리면 3, 3은 9, 3, 5, 15, 네, 3, 2, 6, 7이 나올 거고요. 2, 5, 3 이렇게 나오겠죠. 2개 더해주시면요. 3, 2, 8, 9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328만 9천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급의 1.3배 이상이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상, 이하, 약 이제 3개가 나올 텐데요. 이상과 이하는요.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느낌을 버리셔야 돼요. 이상과 이하라 그러면 굉장히 예전에는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 왜냐면 포함이 되니까요. 걔도 포함을 해주니까 이상이다, 이하이다. 왜냐면 비교되는 대상이 초과랑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초과 미만은 되게 정내미 없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 이하가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요. 자료해석 파트에서는 이 수리 능력에서의 이런 내용에서의 이상, 이하는 칼과 같은 존재예요. 아예 딱 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계산했더니 10,000 이상이다 그랬어요. 10,000 이상이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9,998.3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웬만하면 봐주고 싶단 말이죠. 9,983이다. 근데 10,000 이상이래요. 그러면 얘는 칼 같아요. 철저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1.3배 해봤더니 1.3배 328만 9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이다?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대놓고 칼이에요. 아주 짤도 없어요. 탁! 네. 끝인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여러분 틀리게 됐네요. 이렇게. 그 대신에요, 여러분 이제는 약이 예전에는 굉장히 두리뭉실해가지고 뭔가 확정적이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자료해석 파트에서 약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약 많이다. 이런 거 약 많이다. 옳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내용이 약간 감소되고요. 이상 이하에 대한 내용이 조금 강화됐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러면 이상 이하 쪽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칼 같은 존재로서 진짜 안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조금 안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분 니은이 일단은 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니은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니은이 안 들어간 걸 고르면 되는데 각각 4개씩 다 등장했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 여기서는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5배 이하이다 그랬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료 15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5배 10만 5천 원이거든요. 그것보단 작다. 맞는 말이죠. 공제총액에서 일반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수총액에서 직급 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6배 이상이다. 예분의 예를 하고 아까 예분의 예를 해서 거기에 6배가 되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간 낭비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보기를 잘 판단했다면 일단은 하나만 아니면 돼. 그것만 발견했다면 그렇죠. 니은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순간 다음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여긴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니은에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이런 것들이 있대요. 라고만 보고요. 너 이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읽지 말고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필요하면 보세요. 필요하면. 쓸데없는 지문을 읽어서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건 여러분 버리고 여기를 읽으면서 아, 이 지문을 이걸 풀려면 내가 위에 걸 봐야 되겠는데 그럴 때 위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답이 나오면 빨리 체크하고 뒤에 걸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4번, 5번까지 간다 그러면 꽤나 지저분하게 뒤에 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뭐 혹은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할 때마다 약간의 여러분의 패턴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난 뒤에 것부터 풀래. 옳은 것이다 그러면 앞에 것부터 풀래. 이런 거 있는 거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알겠나요? 어차피 1번부터 보는 거 우리 고정관념이라서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복불복이에요. 1번에 있을 확률 20%, 2번에 있을 확률 20%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뒤에서 봤다? 괜찮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퍼센트로 보자면. 그러니까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나만의 어떤 루틴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는 3번부터 봐야지. 나는 4번부터 봐야지.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다시 1번부터 보게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러면 시간은 또 걸릴 겁니다. 뭐랄까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요. 옳지 않은 것 쪽은 조금 뒤쪽이 많고요. 옳은 것은 하면 조금 앞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은 티가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게끔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뒤에 거에서 결국 답이 나왔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굉장히 잘하고 내가 으쓱으쓱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제대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잘한 짓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약간 걸려요. 네. 자,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붕괴에 의한 재난 건수는 0이다 그랬는데요. 2011년이니까 여러분 여긴가요? 네, 여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는데 사회재난의 0회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지금 붕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붕괴. 그럼 붕괴라는 게 어디에 속할까요?를 보는 거예요. 자연재난일까 아니면 사회재난일까 이런 쪽으로 보자면 붕괴는 여러분 사회재난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붕괴는 0건이다. 맞는 말이죠. 2011년과 2013년에 금융시스템 문제로 인한 국가 기반 자체가 마비된 경우의 건수는 같다는데요.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네. 그죠? 아무튼 0건인데요. 혹시 이쪽인가요? 네.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여기죠. 사회재난 쪽이니까 역시 0건이 맞습니다. 그죠? 둘 다 0건이니까 같은 것도 맞고요. 2011년에 기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의 건수가 월등히 많다 그랬네요. 2011년에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의 건수가 월등히 많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 자연재난이 사회재난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그렇죠. 대부분이 자연재해잖아요. 그죠?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답이 5번 쪽이네요. 2011년 이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평균 선포 횟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요. 네, 전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평균. 그럼 이거 두 개의 평균인지 아니면 각각의 평균인지 약간 애매한데요. 두 개 합으로 보자면 여기는 3건, 여기도 3건, 여기는 1건, 여기도 1건, 여기는 0건 이렇게 되어 있죠. 선포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냥 딱히 네, 어떤 정확하게 팍팍팍 준 건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정도만 말했다면 맞는 말인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 때문에 대놓고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한 2, 30초만 소비했어도 되는 문제였고 혹시나 거꾸로부터 봤으면 답이 한 방에 끝났었을 문제긴 해요. 근데 약간 애매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답인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해. 이거 볼까? 아니네. 역시 맞았어.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 계속 배제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난 이러면 안 돼. 난 이러면 안 돼. 차라리 이게 답인 것 같으면 얘를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래. 이거는 확실해. 이렇게 말하고 나를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이 은근히 필요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의 에너지 기준 사용량에 관한 자료예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나왔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 각각 나왔고요. 수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사용량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월 사용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기준 사용량 이거 나와 있고 당월 사용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요? 네, A 도시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이산탄소 감축 활동의 정리를 위해 정부와 같은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봄이네가 획득한 포인트와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절대로 처음에는 지금 푸셔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첫 턴은 절대 푸시면 안 되고 두 번째 턴도 아니고 세 번째 턴 정도에서 이제 시간 걸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야 돼요. 두 문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걸 2분 내에 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 계산해야 되는 문제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약간 여유를 갖고 풀어주시기 바래요. 자, 수소는요. 1세제곱 절약할 때마다 이산탄소 300 감소, 1kW 절약할 때마다 400 감소, 1세제곱 절약할 때마다 3000 감소, 10g 감소시킬 때마다 1포인트 지급, 1포인트당 3원 지급 이렇게 나왔네요. 네. 각 가정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 사용량보다 적을 경우면 포인트를 지급. 초과에 따른 포인트 차감은 대충 없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기준 사용량을 줄어든 거, 기준 사용량보다 덜 사용한 거에 대한 포인트를 주겠대요. 그 대신에 더 많이 사용한 거에 대한 포인트는 주진 않습니다. 뭐 차감은 없습니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어차피 포인트와 금액을 구하세요 하니까 포인트당 3원 지급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고 다 3을 곱할 거라서 특별히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포인트만 잘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100, 200, 300, 400, 500 포인트 중에 도대체 뭐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까지 같이 읽어보면요. 가장 많은 포인트 획득한 가정과 가장 적은 포인트 획득한 가정의 포인트 차이는 얼마입니까? 또 그랬네요. 또 둘의 차이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할 겁니다. 아예 한 번에 구할 때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수도는요. 300g이 감소되니까 결국은 몇 포인트가 받을 수 있는 거냐면요. 30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네. 수도 1세제곱마다 이산화탄소가 이거만큼 감소되니까 10g 감소할 때마다 1포인트니까 30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얘는요, 4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얘는 꽤 많이 받네요. 그죠? 네, 3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개념이 이해되셨죠? 오히려 이걸 지금 이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마다 30포인트, 40포인트, 300포인트 이렇더라. 내용은 요건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기준 사용량이 50, 200, 300이래요. 그럼 여기 50이었는데 줄었죠? 10이나 줄었어요. 그죠? 수도가 10이나 줄었기 때문에 수도는 얼마였죠, 여러분? 포인트가 30, 40, 300이었네요. 적어놓고 할게요. 네. 단위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위당. 얘는 10이나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10배, 300포인트를 얻을 거고요. 얘는 50이나 줄였기 때문에 네, 2000포인트를 얻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이나 줄였기 때문에 여기도 3000포인트가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귀찮지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 몇이었죠? 아까 5300이었나요? 네. 5300포인트. 얘는요, 25%, 25니까 넘어갔어요. 200이니까 100을 줄였네요. 100을 줄였으니까 여기다 100, 400, 4000포인트가 일단 쌓였고요. 30인데 오버됐으니까 얘는 끝이네요. 4000이 끝이에요. 가을이네는요, 여기서 초과됐으니까 얘는 없고, 얘도 초과됐으니까 얘도 없고, 얘는 가스를 많이 아꼈어요. 그죠? 20이나 아꼈기 때문에 여기다 20을 곱할 거니까 6000포인트. 굉장하네요. 그죠? 겨울이네는, 자, 여기가 30이니까 10을 아꼈어요. 10을 아꼈기 때문에 300포인트. 여기는 100을 아꼈기 때문에 4000포인트. 여기는 안 아꼈기 때문에 없어요. 여기는 4300포인트죠. 그죠? 요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각각을 구해주면요. 자, 이제 문제 넘어와서요, 다시. 자, 봄이네가 획득한 포인트 그랬잖아요. 그럼 봄이네가 획득한 포인트는 여러분 5300포인트죠. 답이 그래서 5300포인트에 15,900원 얘가 답이 될 거고요.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가정과 가장 적은 포인트를 획득한 가정의 포인트 차를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랑 가장 작은 거의 차이니까 여러분 2000포인트 차이가 나겠네요. 맞나요? 네. 답이 2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3턴째 풀어주시는 걸로 사용해 주시기 바래요.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네. 일단 문제 이해하고 문제 풀이까지 들어가는 게 조금 걸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다음은 주요 국가의 국토 면적과 총 인구 관련 자료예요.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 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인구 밀도의 단위를 보시면 알아요. 굳이 이런 문제가 없어도 네. 면적 분의 사람 수구나. 그러면 면적이 여러분 얼마죠? 거의 10만이라고 보셔도 되죠. 거의 10만이라고 보셔도 돼요. 99,830이니까요. 그리고 총 인구도 한 5천만 정도로 보면 조금 더 편하죠. 네. 그죠? 5천만 정도로 보면 좀 더 편합니다. 그럼 얘네 둘을 나눴다라는 계산이니까 결국 얼마가 나야 되나요? 공 5개랑 공 5개가 지어지면서 한 500명 per 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라고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 근처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감사하게 여기 500 근처값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림산이라고 하죠. 정밀산이 있어요, 여러분. 정밀산과 어림산은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요. 보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쓱 봤더니 굉장히 좀 듬성듬성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림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498, 499, 500, 501 조밀조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밀하게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런 거는 정밀산. 그래서 보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기 쓱 봤더니 감사하네. 그냥 어림산으로 해버리자 하고 구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한국 인구 밀도의 4분의 1 이하래요. 한국이 한 500 정도 됐으니까 얘는 한 125 이하래요. 125명 이하입니다 했을 때 125명 이하는 여러분 거의 다죠? 네. 얘 빼고 거의 다예요. 얘네 둘이 빼고. 얘 셋이네요. 네. 얘네 셋 빼고 다고요. 호주보단 높답니다. 호주보단 높으니까 3짜리는 아니라는 소리고요. 면적은 핀란드보다 넓대요. 핀란드의 면적보다는 넓대요. 그러면 33만 8천보다는 넓어야 돼요. 그럼 얘보다 쪼그라들어 있는 건 다 지우세요. 33만 8천보다 작은 거 여기 지우고요. 지우고요. 33만 8천이니까 지우고요. 그럼 여기도 겹쳐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어질 거예요. 네. 총 인구가 1억 명 이하인 국가. 총 인구가 1억 명 이하래요. 그럼 1억이 넘는, 그죠? 1억이 넘는 데는 또 지워야 돼요. 여기 지워질 거고요. 여기도 지워질 거고요. 미국도 지워지네요. 네. 그럼 1억 명 이하. 몇 개 없는데요, 여러분. 그죠? 요거 3개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조금, 네. 고민이 좀 됩니다. 한국 인구 밀도의 4분의 1 이하라고 하면 500 정도의 이하니까 125명 정도 이하입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요 셋 다 돼요. 그리고 호주보다는 높대잖아요. 호주는 3명이니까 3명보다 높긴 하잖아요. 다. 네. 국토 면적은 핀란드보다 넓고, 그럼 33만? 제가 문제를 여러분 잘못 썼나요? 아닌데요. 그죠? 33만보다 넓다 그랬는데 지금 네, 여기를 말해버렸네요. 헝가리는 일단 여기는 아니죠. 그죠? 네. 면적 지울 때 이걸 안 지웠네요. 이 부분을 잘못했어요.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여기도 여러분 핀란드보다 넓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핀란드는 아니란 또 소리잖아요. 그죠? 핀란드도 지워지겠네요.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범위는 프랑스밖에 없네요. 그죠? 답이 그래서 3번 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죠. 네. 다음은 통계청의 2017년 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대한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 표가 굉장히 많긴 한데 여러분 여긴 절대 보지 말고요. 네. 일단은 문제 보고 넘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표를 보죠. 네, 위 자료를 토대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위 자료와 보고서 내용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과의 배생산이 모두 전국 상위 5위 안에 들어간 지역 중에서 사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과 배생산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역에서만 뭔가 구하는 문제 같고요. 얘는 글 같고 앞에 거랑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같고요. 그죠? 하여튼 두 개의 문제가 붙어 있고 두 개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 후에 앞에 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표현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가 엉성하게 있는 것들은 여러분 숫자 적는 게 좋아요. 기억 같은 게 여러분 몇 개 있죠? 2개 있죠. 니은은요,
3개 있어요. 디귿은요 2개 있고요. 리을도 2개 있고요. 미음도 2개 있습니다. 이럴 때 뭐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가장 많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부터 했을 때 뭐가 여러분 딱 눈치가 오냐면요. 너무 빨리 풀리거나 아주 빨리 풀리거나 대박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니은 일단 풀어보죠. 사과의 10아르당 생산량은 2335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년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읽으셔야 되긴 하겠네요. 2017년이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 2017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2017이고 얘가 2016이란 소리예요. 그럼 2017년 10아르당 2335인지 2016년 2414인지 일단 확인하고 그것이 3.3% 감소한 건지 거기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앞에 표 볼게요. 사과 생산 10아르당 그랬잖아요. 그럼 2016, 2017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2414랑 2335가 정확히 나와 있고 그것이 증감률로 3.3%라고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니은은 올라요? 그리나요? 그르나요? 네, 정확히 옳죠? 그럼 얘는 오라요. 그럼 니은이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는데 니은이 오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지워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은근 대박인 겁니다. 니은을 다 지워줘야 돼요. 니은 들어간 거. 그러면 디귿 리을이나 리을 미음 중에 하나예요. 맞나요? 네. 근데 여기 리을은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럼 리을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어차피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디귿이 틀렸냐 미음이 틀렸냐 그거 두 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세요. 얘를 볼까요? 얘를 볼까요? 그랬어요. 2017년 배 생산량은 26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다. 아까 거랑 똑같은 그 표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6만 6천과 23만 8천. 네, 배 생산량이었잖아요. 배 생산량인데 생산량이었어요. 23만 8천에서 26만 6천으로 11.7이 증가했대요. 그 표가 맞나요? 238, 266. 238, 266 맞잖아요. 증가했다는 것도 맞고. 이거 맞죠, 여러분? 그럼 디귿도 맞기 때문에 얘도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아예 안 봤지만 리을 미음일 거야 라고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문제풀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 계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서 답을 4번으로 빨리 구하고 나머지 거는 보지도 말아야 돼요. 알겠나요?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야죠. 네, 그 다음 문제 보면요. 사과와 배 생산량이 모두 전국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과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과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자, 문제를 보죠. 그러면 일단은 5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일단 골라야 될 거예요. 그럼 앞에 표를 보면요. 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이 있고요. 공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딘가요? 충남 일단 겹쳐 있죠. 전북도 겹쳐 있죠. 그 다음에 전남 없었고 경북이 겹쳐 있어요. 요거 3개 중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충남, 전북, 경북. 충남, 전북, 경북. 여기서 요 3개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겹쳐요. 그죠? 겹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냐면 첫 번째는 사과 재배 면적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지역을 고르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지역 여기는 올라갔고요. 여기는 올라갔고요. 여기는 조금 감소했어요. 그럼 일단 앞에 거는 경북이 답이 돼야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배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그걸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산량인데 여러분 여기는 톤, 1000톤 퍼센트 조금 단위가 달라요. 톤이고 1000톤이라서 여기는 5만 1000이고 여기는 6만 5000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장 많이 늘었던 건 여기 14,000 정도 늘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6,000, 5,000 정도요. 네, 여기는 한 5,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량을 물었는지 증가율을 물었는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나요? 26.4, 34.7, 20점이 이렇게 늘긴 했어요. 증감률이 보이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지금 생산량의 전년 대비, 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 이렇게 나랬잖아요. 근데 요즘 여기서 여러분 약간 뭐랄까요,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뭘 고르셔야 되냐면 일단은 앞에 거는 경북이었나요? 네, 경북이 떨어졌죠. 경북을 골라주셨어야 되고 여기서 뒤에 거가 문제예요. 뒤에 거가 지금 여기에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 이거 답은요 4번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 답은 3번 쪽으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량이라 했잖아요. 생산량이라는 말은요 절대 량이에요. 량이 가장 큰 지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죠? 아니면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비율을 갖고 있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물었어야 돼요.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 그랬으니까 그냥 절대 량이 커진 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남 쪽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크죠. 충남 쪽이 14,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여기는 찔끔 6,000 정도가 올랐고요. 그죠? 그러니까 14,000 정도가 는 여기가 실제 량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증감률을 갖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요 부분을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생산량의 비율이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4번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는 3번 쪽으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 답은 정확하게 푸셨으면 3번 쪽으로 가셨어야 돼요. 네. 알겠나요? 네. 그래서 량과 비율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 조금 주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래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나타낸 자료예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이렇다고 합니다. 자, 위의 자료에서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과 금액의 비중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네요. 자, 봤더니요. 뭔 소린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과 금액의 비중이래요. 네.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개인의 보유 면적, 그죠? 개인의 보유 면적은 이거고요. 그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보유 면적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금액은 요거고요. 법인의 금액이 요거예요. 그죠? 네.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으면 전체분의 제, 요걸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개인 보유 면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232,233분의 네, 137,150 요거 하라는 소리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232,233분의 네, 94523 하라는 소리죠. 그럼 두 개는 볼 것도 없이 개인 쪽이 법인 쪽보다는 커요. 그죠? 그럼 큰 것부터니까 법인 보유 면적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개인 보유 면적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과 법인은 면적으로는 개인 쪽이 조금 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얘는 괜찮아요. 개인 보유 면적과 법인 보유 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개인 보유 면적과 이거 여러분 틀렸죠? 개인 보유 면적이 법인 보유 면적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이건 아니에요. 답은 3번 일단 아니고요. 개인 보유 면적이 법인 보유 면적보다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개인 보유 면적이 법인 보유 면적보다 이쪽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 건 괜찮아요. 그 다음은요. 이제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32만 2천분의 네, 11만 9천 정도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금액은요. 32만 2천분의 19만 2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 쪽이 금액은 좀 더 높아야 돼요. 법인 보유 금액이 개인 보유 금액보다 높아야 되니까 얘는 괜찮고요. 법인이 좀 더 개인 금액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 틀렸죠. 개인 보유 금액이 첫 번째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고요. 법인 보유 금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등장하는 게 여러분 어림 개념입니다. 어림 개념. 23분의 13이면 여러분 약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나요? 여기다가 한 6 정도 곱하면 0.6, 60% 정도 나오나요? 여긴 40% 정도 나오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40%가 안 되고 30 몇 퍼 정도 나올 거예요. 30대 조금 후반대. 얘는요 여러분 60대 거의 60 초반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여러분 6이 넘어가나요? 여기다 6을 곱해보세요. 여기다 6을 곱해보세요. 여기다 곱해버리면 138 정도가 되거든요. 얘는 60보단 조금 안 되고 얘는 60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본다면 1등이 돼야 되는 건 얘고 2등이 돼야 되는 건 얘고 3등이 돼야 되는 건 얘고 4등이 돼야 되는 건 얘죠. 이런 식으로 골라줘도 처음부터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법인의 금액이고요. 그 다음이 개인의 면적이고요. 네. 그 다음이 법인의 네. 맨 처음이 법인 보유 금액, 그 다음이 개인 보유 면적, 그 다음이 개인 보유 금액 맞나요? 아니죠. 법인 보유 금액이죠. 법인 보유 면적, 마지막으로 개인 보유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네, 답이 5번 쪽으로 나오죠. 네, 조금 골치 아프네요. 네, 아무튼 5번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얘도 여러분 답안지를 쓱 보면 60%가 약간 안 되긴 하는데요. 얘보다는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들 겁니다. 왜냐하면 6을 곱했을 때 18, 19, 193 정도가 여러분 6이거든요. 얘는 138이 조금 넘어가고요. 이거 여러분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자 애매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적어 보니까요. 그럼 여기서 제가 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 232, 233분의 137150이에요. 네, 얘가 더 큰지 아니면 아까 뭐가 더 큰지였죠? 개인 보유 면적이었나요? 네, 개인 그다음에 법인 금액이었죠? 322608분의 네, 192176 요거의 비교였거든요. 두 녀석의 비교. 그럼 요거 두 녀석의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얼마가 늘었나요, 여러분? 네, 거의 10만 가까이 늘긴 했지만 9만 뜨득 빼지면서 9만 400이 아니라 375 정도가 늘었어요. 네. 분자는요. 6만이 아니라 한 5만 5천 정도인가요? 5만 5천 네, 빼기가 좀 어렵네요. 5만 5천 26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우고 9만 375분의 5만 5천 26과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얘네 둘의 비교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요. 얘네 둘의 비교가 대략적으로 얘는 여러분 60%가 넘나요? 얘는 60%가 또 안 되죠. 그죠? 얘도 60%가 안 되고요. 얘는 60% 넘나요? 근데 0.6을 한번 곱해 보세요, 여러분. 65, 33, 67에 42, 45, 63, 18, 22, 69, 54 이렇게 적힐 겁니다. 54, 22, 50에 점 하나 찍힐 거니까 54,225가 딱 60%거든요. 그럼 얘는 60%보단 위에요. 그죠? 얘는요. 얘는 아까 봤지만 6을 곱했을 때, 여기다 6을 곱했을 때 138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139로 넘어갈 거예요. 얘보다는 안 되니까 얘는 60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이 녀석과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더 크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이게 분수비교법의 핵심입니다. 이 차이랑 차이를 오히려 또 다른 분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90375분의 5026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얘랑 얘랑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0이 확실히 넘고 얘는 60이 안 넘으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얘 대신에 얘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수비교법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어차피 이쪽이 더 큽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법인의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개인의 면적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 등장할 거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위의 그래프와 도표를 바르게 해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보기 상태 봤더니 가가 4개, 나도 4개, 다도 4개, 라도 4개예요. 싹 다 4개씩이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틀린 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를 보니까요. 순수 외국법인, 순수 외국인, 정부단체 등은 보유 면적과 금액이 비례관계를 보인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게 높을수록 여기 높나요? 그 소리예요. 그죠? 높을수록 높은 거 맞죠? 그러니까 비례관계를 보인다. 맞는 말이고요. 나는요.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체 외국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여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개인이 더 많으나 그죠? 여기 법인과 개인을 굳이 비교하자면 개인 쪽이 더 많아요. 금액은 법인 쪽이 훨씬 더 많죠.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는요. 얘도 맞는 말. 합작법인과 외국구 쪽 교포는 전체 보유 토지 면적과 금액의 70% 상회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에 70%를 상회합니까? 그 소리입니다. 70%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여기를 30%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 30%는 여러분 0.3을 곱하니까 한 3만 정도는 돼야 돼요. 4만 정도. 안 되니까 이게 70% 이상 맞고요. 여기도 여러분 0.3을 곱해버리면 3만이 넘어야 되는데 3만이 안 넘기 때문에 얘가 70% 이상이 맞아요. 여기도 3을 곱해버리면 한 3만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맞고요. 여기는 30%를 곱하면 한 6만 정도 돼야 돼요. 6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70% 이상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라는요, 개인은 보유 면적의 비중이 그랬네요. 개인은 보유 면적의 비중이 좀 더 높았죠? 아까 봤듯이요. 법인은 보유 금액의 비중이 각각 얘네들 상대보다 높습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여긴 여러분 가나다라가 다 옳아버렸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1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조심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내가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넘겨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판단하시면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해결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